안녕하세요. 노화와 노인병 제대로 바라보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어 퍽 기쁩니다. 병실 회진 중 한 급성질환 여자 노인이 병상 앞에서 환자 병세가 거의 마지막 상태라고 진단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늙어서 그래. 한 학생이 질문하였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교수가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그날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학생은 1909년 제리아트릭스라는 용어를 조어한 이그나츠 네쇼 학생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늙어서 그렇습니까? 뭘 해야 합니까? 제대로 바라보기, 그리고 맺겠습니다. 먼저 늙어서 그렇습니까?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쇠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쓸모있는 부분이 남아있는가입니다. 얼마나 쇠했나는 노쇠의 개념이고 얼마나 쓸모있는 부분이 남았나는 성공노화의 개념입니다. 즉, 성공노화는 최소의 노쇠입니다. 성공노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까 하는 방법은 하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로우와 칸 박사의 성공노화의 3요소 패러다임을 흔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병 및 장애가 최소이며 신체 및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 성공노화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패러다임의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금방 무엇이 하나 빠져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영성입니다. 크라우더 교수 등이 영성을 넣어 성공노화의 요소를 개안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청장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과거 질환들이 만성화되고 합병증이 병발하고 후유증이 생기고 노화에 의해서 오는 노인 특유 질환들, 노인성 백내장, 노인성 치매, 노인성 골다공증 등이 보태어지고 또한 다른 질환이 생겨서 여러 질병이 한꺼번에 있는 멀티모비디티, 즉 질병 다발성, 그에 따른 다약물 복용이 생기는 노인병의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질병 다발성과 다약물 복용으로 대표될 수 있는 노인병을 팔팔 끓는 탕 속에 여러 재료가 들어가듯이 질병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약물들이 함께 들어가 있게 되면 질병과 질병, 약과 약, 질병과 약이 서로 얽히고 설켜 복잡한 의학적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또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그 복잡성은 더욱 다양해지면서 결과적으로 그 안에 넣은 재료의 각각의 특성이 아니라 기능의 변화를 포함한 노인 증후군으로 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화와 질병의 관계를 한 번 더 짚고자 합니다. 에모리 대학의 Big Ten Basic Principles of Geriatrics의 맨 첫 번째 항으로서 그 답을 한번 짚고자 합니다. 에모리 대학은 노화는 그 단독으로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다.
그리고 노인은 매우 다양하여 어떤 이들은 매우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매우 아프기도 하다 하여 노화는 질병이 아니다 라는 항목을 10가지 기본 원칙 중에 노인의학의 기본 원칙 중에 제1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화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 다음 뭘 해야 합니까? 항노화와 노인병 진단 그리고 치료에 관해서 말씀 나눕니다. 항노화요법은 노화를 막자, 물리치자, 생리적으로 더 젊어지자, 늦추자, 노화에 따른 질병치료, 또 단지 더 젊어 보이자 등등으로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화학적으로든 시술적으로든 노화를 제거하고자 하는 격렬한 항노화주의에서부터 피부 정도나 늙음은 마음먹기다 라는 정도의 다소곳한 항노화주의까지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화에 관해서 의견을 가지고 항노화에 관해서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카루소와 캔도르가 쓴 Human Aging from Cellular Mechanisms to Therapeutic Strategy의 서문의 한 대목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노화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서 생리적 기능이 감퇴하여 질병이 좀 잘 생기고 사망 쪽으로 기울어가는 현상이며 과정이다. 노인병은 앞서 말씀드렸고 또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약물들과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끓는 열탕 속에서 밖으로 내는 향기나 그 냄새, 즉 기능 감소를 포함한 노인 증후군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 감소와 그 드러나는 노인 증후군, 즉 노인의 의학적 징후들, 노인병의 문의들 또한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여 노인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려는가 끝없는 노력이 수많은 사람에 의해 치열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지한 분투에 깊은 찬사를 보내며 얼핏 떠오르는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노인의학의 어머니라 불리는 영국의 멀저리 와렌 박사입니다. 와렌 박사는 웨스트 미들섹스 카운티 하스피탈의 외과 의사였으며 처음으로 컴프레hen시브 어세스먼트라는 개념을 밝히고 세웠고 실행하였습니다. 동시에 멀티디스플리너리 팀 어프로치라고 하는 개념 또한 도입 실행하였습니다. 최초의 공식적인 컴프레hen시브 제리아트릭 어세스먼트 CGA는 1960년도에 러빈 엘리엇 어바인 교수와 마이클 버틀란드 데버스 두 분에 의해서 시도되었고 실행되었습니다. 오른쪽이 디버스 교수는 제리아트릭 오소페딕스라는 말을 만들어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버나드 이삭 교수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에 임팩트를 주는 만성적인 노인의 장애를 4가지의 I로 표현하여 제리아트릭 자이언츠로 1965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Immobility, Incontinence, Intellectual Impairment, Instability. 그 후 노인 증후군, 노인의학의 문의, 노인병의 문의들을 여러 가지로 발표하였습니다. 3M,
mobility mentation, micturition, 5I, iatrogenic disease, incompetence, incontinence, immobility, impaired homeostasis. 또한 I자를 여러 개를 묶어서 모던 제리아트릭 자이언츠라고 발표하신 분도 있습니다. instability, 지금이 frailty를 의미하죠. incontinence, intellectual impairment, isolation, 우울입니다. iatrogenesis, incoherence, insulin resistance, 당뇨병입니다. immobility, initiation, 즉 malnutrition, impoverishment, 가난 등등을 묶어서 이야기한 분도 계시고, 또한 근자에는 4M이라고 하여 하퍼드 파운데이션을 발표한 겁니다. What matters? 노인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다음에 mobility, mind, medication. 또한 2016년 대한노인병학회 노인증후군 연구회에서는 노인이 증후군으로서 진단하고 파악하고 치료해 나간 증례들을 묶어서 노인증후군 증례집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딱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스케일들과 툴 중에서 진단과 평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카츠의 ADL, 로턴스 IADL, 바텔 인덱스, 프리드 교수의 프레일티 인덱스, 살코피니아 크라이테리아, 4 인덱스, SPPB, 쇼트 피지컬 퍼포먼스 배러리, M&A와 스낵으로 이야기되는 뉴트리션에 관한 스케일, 그리고 켄 럭우드 등이 2002년에 발표한 코모비리티 인덱스 등등입니다. 이 중에서 프레일티 인덱스와 코모비리티 인덱스를 잠깐 보태겠습니다. 노인을 겨냥하여 열심히 응시하고 관찰하고 바라본 린다 프리드 교수는 체중 감소, 허약, 탈진, 보행 속도, 신체 활동량 감소, 이 5가지 문의로서 노인의 기능을, 노인의 의학적 상태를 판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여 프리드 인덱스로서 그러한 소견들이 없으면 로버스트 권장, 1개 내지 2개면 전 노쇠, 3개 이상이면 노쇠로 구분하였습니다. 프리드 교수의 프레일티 인덱스에 CGA의 기초를 보태어 켄 록우드가 FI-CGA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프레일티가 오고 그에 따라 죽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딱한 사정들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 스트레스의 반응이 감소하는 능력이 준다고 하는 말은 예비능이 감소이며 이것은 여러 가지 결핍들이 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프레일티가 온다는 개념에 배경하여 FI-CGA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질병 상태들을 파악하고 또 진단하여 FI 인덱스를 보강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뉴 제리아트릭 자이언츠에서 세인트 루이스의 몰리 등이 발표하였습니다. 프레일티의 살코피니아도 살펴보고 아노렉시아 오브 에이징도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또 커그니션도 좀 더 살펴보면 노인이 드러내는 문의를 더 잘 파악한 것이며 그에 따라서 그 노인이 질병 상태의 평가와 진단과 치료를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치료에 좀 더 치우쳐 있는 스케일들과 툴들도 무척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소개해 올리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ICOF, 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가이드라인, 약물 복용을 평가하는 비얼스 크라이테리아, 그리고 세폴리더 베테런스 어페어스 메디컬 센터에서 루벤스타인 등이 발표한 제리아트릭 이밸루에이션 앤드 매니지먼트 유닛 지무스, 그리고 노인의 처방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의사의 치료가 좀 더 합당한지를 살펴보는 스타트 스케일,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유니버시티에서 발표한 레피드 제리아트릭 어세스먼트, 그리고 ACE, Acute Care for Elders 유닛 등의 정말 다양한 스케일과 툴들이 많습니다. 이 스케일과 툴들은 꾸준히 개발되고 각자의 용도에 따라서, 각자의 용처에 따라서, 각 곳의 용처에 따라서 쓰이기도 하고 또한 소멸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의 문의, 노인병의 문의를 보는 스케일과 툴들이 기능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노인의학에서 지속적으로 오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기능에 관한 지나친 강조입니다. 해서 기능평가와 질병 진단의 관계는 한번 짚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환자의 기능적 상태와 특정 의학적 상태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는 명제를 잘못 해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케인, 에브라스, 어슬랜드, 노인의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두 번은 들어보았고 또 만나본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세 분이 쓴 Essentials of Clinical Geriatrics, 개인적으로는 2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책의 한 대목을 인용하겠습니다. 요점은 기능 상태가 진단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쓸모 있다는 말은 아니다. 둘 다 필요하다. 하나는 하나에 의해서 더 완전해진다. 즉 기능과 질병 기능평가와 질병 진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바라보기에 관하여 제 개인적으로 세 항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포괄적으로 바라보기, 노인병학은 노인학의 한 분야이다. 노화와 노인병 바라보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먼저 포괄적 바라보기입니다. 포괄적으로 바라보기, comprehensive view, 포괄적 접근, 포괄적 노인의료, 팀 기반 접근 등의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바라보기는 긴 사설이 필요 없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포괄적으로 바라보기를 마치 모조리 훑어보기, 또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한 번 더 짚기 위하여 먼저 노인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노인 증후군, 제리아트릭 신드롬은 노인에게 빈발하며 그것이 여러 가지 위험 인자에 의해서 발생하고 하나의 피노타입으로 나타나며 그에 의하여 멀티플한 푸어 아웃컴이 일어날 때 이 완 피노타입을 노인 증후군이라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질병들에 의해서 여러 약물들을 먹게 되면
그 현상을 우리는 폴리파맛이라고 합니다. 이 폴리파맛이라고 하는 피노타입에 의해서 부작용들을 포함한 또 경제적인 부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폴리파맛이라고 하는 피노타입은 노인에서 빈발하기도 하고 이 그림에 합당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노인 증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 예로 하나의 피노타입에 A, B, C, D 4개의 위험인자가 각자 작용하기도 하지만 인터랙티브,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며 완 피노타입이 생기도록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상호작용성 동심 모델의 그림입니다. 따라서 A, B, C, D 어느 위험인자든 한 위험자라도 집중적으로 진단하고 파악하고 치료한다면 이 증후군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상호작용성 동심 모델입니다. 마치 고구마 캐듯이 하나라도 정성껏 캐어 들어가면 전체를 키워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노인병학은 노인학의 한 분야입니다. 노인을 한마디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질병, 가난, 소외, 우울, 역할 상실의 4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노인, 그런 사람들의 그룹을 노인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병, 가난, 소외, 우울, 역할 상실은 서로가 서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노인의 4가지의 문제점, 사중부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의 문제를 다루고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인학, 노년학, 제론톨로지가 있습니다. 이 제론톨로지는 크게 3지격으로 나누어집니다. 제리아트릭 메디신, 제리아트릭스, 클리니컬 제론톨로지, 메디컬 제론톨로지로 불리는 노인의학, 그리고 소셜 제론톨로지,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제론톨로지. 이것을 원어로 그려보면 노인병학, 노년병학, 노인의학, 노년의학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리아트릭 메디신, 그리고 노화학이라고 불리는 제론톨로지컬 바이올로지, 그리고 노년사회학, 이 3지격으로 나누어 노인의 사중고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물론 질병의 가중은 노인이 지닌 고통 중에서 그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질병을 다루는 노인병학은 그러나 노인학의 한 영역입니다. 질병은 다른 고통과 상호 깊은 상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병학은 노인학이 다른 분야, 즉 노인사회학, 노인생물학, 노화학을 섭렵할수록 노인, 노화, 그리고 노인병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노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화와 노인병을 늙고 병들어 죽음이라 일러 미국 헌터 대학의 무디는 4가지 고령화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스툴드 브루그를 바탕으로 질병 상태 연장 시나리오, 올리버 웬델 홈스의 완 호스쇼이라고 하는 시에 나온를 바탕으로 질병 억제 시나리오, 로이 월포드의 맥시멈 라이프 스팬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생명 연장 시나리오, 토마스 콜이 더 보이즈 오브 라이프라는 명화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생명세계 회복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스툴드 브루그, 불멸의 인간처럼 질병 상태는 어떻든 무조건 오래 살기.
하버드 의대 해부학 생리학 교수이며 시인인 올리버 웬델 홈스의 The Deacon's Masterpiece or The Wonderful 호수시의 한 대목처럼 고치고 고쳐 쓰더라도 오래되면 결국 부서져 버리는 마차처럼 질병을 고치고 억누르다가 늙음이 쌓이고 쌓인 어느 때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시나리오. 루이 월포드의 맥시멈 라이프 스팬의 한 대목, 과학은 이제 우리가 120년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시점에 와 있다. 라는 말에 근거한 시나리오. 그리고 토마스 콜의 삶의 여행이라고 하는 그림에 나오는 의미처럼 땅의 삶의 끝부분, 천국의 약속에 의지하면 육체적 존재의 사슬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은 이미 불멸의 삶, 영생을 엿본다는 시나리오. 이처럼 늙고 병들어 죽음의 시나리오는 저마다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학만으론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다 값진 바라보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노화와 노인병 자체가 아니라 노화와 노인병이 주체인 노인이기 때문입니다. 되짚습니다. 노인을 알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포괄 바라보기, 컴프레hen시브 뷰 역량을 튼실하게 합니다. 값진 바라보기들을 귀하게 포괄할 수 있는 극히 개인적인 예를 덧붙입니다. 노년 시몬드 보부아르저와 늙음 오디세이아 유용준저를 읽고 2022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카메라상을 받은 일본, 프랑스, 필리핀 합작영화 플랜 75 그리고 시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인턴을 보면 시각과 겨냥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제대로 바라보기 세 번째, 노화와 노인병 바라보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노화와 노인병 바라보기는 현재 진행형, 아직 상당 부분이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의료의 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 문제, 적절한 노인의학 교육 및 수련 과정을 확립해야 할 숙제, 그리고 초고령 노인들을 연구하고 진단하고 치료해야 할 지로 지리아트릭스의 필요성 증가, 또한 AI의 진격 등은 그 미궁을 더욱 얽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제안이 궁극의 최선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상 남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화와 노인병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계 노인병을 선도하는 노인병 의사가 자신의 논문에 힘주어 쓴 겸손을 옮겨봅니다. 바라건대 이 논문을 읽는 독자들이 이 논문은 하나의 매우 특이한 관점이라는 걸 깨닫기를. 본 강연의 제목은 노화와 노인병 제대로 바라보기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엔 주어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노인병 의사가 주어라 여기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주어를 바꾸어 봅니다. 노화와 노인병을 제대로 바라보는 노인병 의사를 바라는 간절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 보호자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노인병 의사에 관하여
존스 홉킨스 병원의 노인의학 교수 브루소 교수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먼저 트레이닝, 노인병 전문의 자격증 또는 교육 여부, 최신 진료 지식을 제공하는 학술단체와 연계하고 있는지, 어세서빌러티, 진료시간, 응급시 연락 등, 커뮤니케이션, 분과 전문의와 협진하며 의뢰할 능력이 있는지, 필로조피, 삶과 늙음과 질병과 죽음에 관한 생각이 어떠한지, 그리고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입니다. 맺습니다. 노화와 노인병 제대로 바라보기. 노인병학은 잘하고 있다. 노인증후군으로 대표되는 인문, 즉 노인병 문의를 다양한 시선으로 겨냥하여 많은 스케일과 원칙이 등장하였고 등장하고 있고 등장할 것이다. 덜어는 소멸되고 덜어는 개정 변형되고 그 사이 또 새로운 도구와 원칙이 탄생한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노인병 의사가 취해야 할 기본이 노화와 노인병 제대로 바라보기다. 그 바라보기를 위한 세 가지 의견을 함께한다. 첫째, 포괄적 눈으로 겨냥한다. 둘째, 노인병은 노인의 병이라는 사실을 간직한다. 셋째, 더 나은 방안의 출현 가능성을 수긍한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